전설야담 암행어사 정약용의 파격 행보. 그대들은 수령이 백성을 잘 돌보는지 구율제도는 제대로 시행하는지 샅샅이 탐문하라. 1794년 10월 정조는 어사 10명과 적간 사관 5명에게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적간은 딸적, 보험할간, 우문처럼 부정이 있는지 케어 살핌을 이루는 말이며 적간 사관은 어사처럼 암행 감찰에 나서지만 지정받은 업무만 이행한다는 점이 어사와 다릅니다. 그해 흉년이 들어 경기 지역 백성들이 힘겨워하자 정조 임금은 한꺼번에 15명이나 임명해 각각의 고을을 드나들면서 수령의 잘잘못과 백성의 어려움을 살피도록 명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어사 정약용은 즉시 배당받은 경기도 연천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약용이 목적지에 도착할 즈음 옷을 잘 차려입은 양반이 농부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로 걸어가며 들어보니 자기를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다는 트집이었습니다. 농부 두 사람이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하자 양반은 그제야 한번 봐주겠다며 짐짓 마음 넓은 듯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헛기침하며 가버렸고 농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허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감 어르신은 갯불, 돈으로 향임을 산 주제. 별감은 지방 수령을 보좌하는 유향소에 속한 직책이고 향임은 향소의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 벼슬을 돈으로 샀다면 부정부패가 행해지고 있다는 뜻이므로 허름한 옷차림의 정약용은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별감에게 봉변당하느라 나그네를 미쳐보지 못한 농부들은 깜짝 놀라며 낯선 양반을 경계해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허, 자세히 말해주면 좋으련만. 정약용은 그곳 분위기를 좀 더 파악하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제법 큰 기와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에 열린 대문 안쪽을 들여다보니 아까 봤던 그 별감이 노인에게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녹그릇을 보여주며 열량만 달라고 부탁했으나 별감은 단량 가치밖에 안 된다면서 싫으면 돌아가라고 걷어찼습니다. 거절당한 노인은 녹그릇을 챙겨 울면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이에 정약용이 노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군포값을 마련하기 위해 제사용 녹그릇을 가져왔는데 제값보다 훨씬 적은 단량만 쳐준다기에 그렇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이어 죽고 싶어도 남은 가족에게 백골징포가 부과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노라고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백골징포는 죽은 사람 이름을 군적에 올려놓고 군포를 받는 일이니 부당한 세금 착취가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약용은 분노를 참으며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사또의 횡포가 그렇게 심하오? 그에 대해 노인은 고개를 저으면서 현재 사또는 좋은 분이지만 전직 사또 김양직이 벌여놓은 폐해가 무척 많다고 말했습니다. 대략 상황을 파악한 정약용은 시간 끌 일이 아니라고 판단해 직접 관하러 가서 어사 출두했고 현직 사또는 어사를 두려워하기는커녕 반가워하며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정약용은 전 현감 김양직의 부종으로 인해 연천 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아전들을 한 명씩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또는 수습이 힘들다고 말한 뒤 아전을 차례로 불러들였습니다. 사실만 고하거라. 정약용은 아전들을 통해 전 현감이 황곡을 마음대로 썼고 재결을 빼돌려 백성에게 돌아갈 혜택까지 가로챘으며 부유한 양인에게 향임을 팔아 재산 축적했다는 비리를 확인했습니다. 황곡은 관청에서 백성에게 식량이 귀한 봄에 곡식을 구워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거두던 일이고 재결은 자연재해를 입은 논밭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사또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백성의 부담이 이처럼 극심한데 현감께서 왜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았소? 사또는
연천에 부임한 즉시 감명에 보고했으나 특별한 지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어쩌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감영은 관찰사가 직무 보는 관하이고 그 무력 관찰사 서용보는 연천 영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무슨 이유인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명문 가문 출신인 서용보는 정조의 신임을 받는 권신이므로 사또는 그저 눈치만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처리했다가 자칫 뒤늦게 관찰사에 다른 방향 지시가 내려오면 상사의 눈밖에 날 테니까요. 정양용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임 현감 때 임명된 향임들에게 천문을 가져오라 하시오. 관하로 모인 향임의 수는 고을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았고 하나같이 뇌물로 자리를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사 정약용은 그들로부터 거둔 천문, 즉 나라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불에 태우게 했습니다. 사령이 마당에 불을 피워 향임 천문을 태우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때 정약용이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향임은 본디 품행이 바르고 성품이 어진 자가 맡아야 하거늘 백성을 수탈하는 너희가 어찌 향임 자리에 있단 말이냐? 이렇게 호통친 정약용은 이어 사또에게 당장 이들부터 병정에 선발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병정은 군역에 복무하는 장정을 이르는 말이니 부정하게 향임 자리를 샀다가 지금 자격을 잃은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라는 엄명이었습니다. 하여 돈을 써서 양반 행세하며 권세 부렸던 전직 향임들은 돈만 날리고 짧은 양반 생활을 청산하면서 군역 세금을 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사또와 아전은 속으로 기뻐했고 고을 사람들 대부분은 그 조치를 내놓고 반겼습니다. 별감에게 수모를 당했던 노인도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처럼 속이 시원하다며 좋아했습니다. 사실 정약용의 조치는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전임 현감 김양직의 뒤를 봐준 것으로 짐작되는 관찰사 서용보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니까요. 실제로 정약용은 훗날 서용보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약용은 백성의 고충을 줄여주고자 기꺼이 미래의 불이익을 각오하고 일을 마무리한 뒤 다음 행선지로 향했습니다. 정약용은 상령에서도 군수의 비위를 적발했고 11월 중순 한양으로 돌아와 정조 임금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암행 시찰 결과 소개를 받은 정조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왕세자 시절부터 왕실의 건강을 돌봤던 의관 강명길이 상령 군수로서 저지른 부정과 사도세자의 능을 이장할 때 지관으로 활약한 연천 영감 김양직의 비리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효심이 남다른 정조는 두 사람에 대한 처벌을 망설였으나 정약용이 거듭 충원을 올리자 의금부의 명에 그 둘을 벌하도록 했습니다. 정약용의 강직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으니 각각 따로 암행시찰했던 15명 중 유일하게 혼자 경기도 관찰사 서용보의 감독 책임 잘못을 거론했습니다. 서용보는 문책받지 않았으나 정약용을 밉상으로 여겼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